먼저 코스피는 연말에 북클로징이라는 게 진행이 되죠. 회계 연도의 장부를 결산한다 이 뜻인데요. 은행이라든가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이런 대형금융기관에서는 연말에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면서 장부상 수익이 급변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는 항상 주식이나 채권 이런 투자를 굉장히 적게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항상 이렇게 주식시장의 거래량 자체가 감소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달 28일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명부 폐쇄일이죠. 이때 개인들의 경우에는 양도세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가 되죠. 그래서 매도세가 조금씩 강해지는 시기고요. 이렇게 연말에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곧바로 다시 매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연말 동안은 현금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연초에 포트폴리오 좀 다시 짜고 새마음 새뜻으로 다시 마음에 드는 주식을 매입하는 이런 경향이 오히려 강하죠. 그래서 연말에 주식시장 흐름은 좀 그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가 펼쳐집니다. 이런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여전히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거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미국의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검은 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빨간 선이 ISM 제조업 지수, 미국의 제조업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인데, 등락률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좋을 때 우리 코스피도 올라갈 확률이 좋고, 떨어질 때 코스피도 떨어질 확률이 높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에만 투자를 하건 아니면 미국에도 투자를 하건 어쨌든 미국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경제 지표를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경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오미크론 공포가 실물 경제를 막 덮쳐가지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미크론에 달려있는 이런 상태예요. 먼저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뉴스 기사의 내용처럼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덜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미크론이 영국, 스코틀랜드, 남아공 등에서 조사된 결과를 봤을 때는 위급 상황으로 갈 확률은 낮지만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리면은 중증도가 낮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위급한 사람은 결국은 같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이런 뉴스들만 보면 미국 사람들은 진짜 오미크론 때문에 공포에 막 떨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다시 직장 다 때려치고 집콕 생활을 하는 2020년 3월, 4월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우만 봐도 실물 경제는 뉴스와 다르죠. 이번 크리스마스에 백화점이나 롯데마트 여기 가보면은 거의 인산인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영업 제한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산업 부분에서는 오미크론이 왔다고 해도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실물 경제를 봐야지 우리가 투자하는 데 도움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 사는 사람한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전화로 물어봐야지 실제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는 지역이라든가 생활 반경이 어떻느냐, 그 사람이 뭘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심각하고 아니고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오미크론이 발생한 이후부터 미국의 실업률 지표를 확인하면은 가장 객관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때려치고 집에서 쉬는지 아닌지 이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일단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 11월 27일에 처음으로 명명이 됐고요. 우려 변종으로 지정이 됐죠. 따라서 12월 한 달간의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요거를 판단해 보면 되는데 지표는 1월에 발표가 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매주 지난 한 주 동안의 신규 실업자 수가 몇 명이나 증가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지금 그림이 바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12월 셋째 주까지 신규로 한 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알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 12월 셋째 주 동안 20만 5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12월 첫째 주에 비해서 둘째, 셋째 주에 조금 더 2만 건 정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긴 했는데, 사실 이 정도 변화는 그 이전에도 거의 뭐 비슷하게 이 정도 변동성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증가했다 2만 명 정도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냥 평균적인 변화율 정도다.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뭐 실업률이 늘었다거나 이러진 않은 상황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물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요즘에 나오는 뉴스만 보고 미국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막 한 20만 명 넘게 나오고 그렇다는구나. 이러면서 과거 2020년 코로나 때 여기 기억이 나가지고 혼자 착각해서 주식 다 팔아치우고 요번 조정장에 그랬던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물 경제를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뉴스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 필요가 있죠. 그럼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길게 늘려가지고 과거로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다가올 폭락의 시기는 언젠가? 요걸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그림은 지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두 번의 위기가 있었고 주식시장이 폭락이 있었죠. 2000년대 IT 버블과 2008년 리먼 사태가 있었는데, 요 시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요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실업자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고용지표다 말씀드렸죠. 경제가 만약에 성장을 하고 있어요. 호황으로 가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늘리고요. 그러니까 기계도 돌리고 뭐 가동하고 운반 조립할 인원이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고용이 늘어나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천천히 이렇게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요. 2000년 이전에도 그렇고 리먼 사태 이전에도 보여지는데, 이렇게 한참 낮아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박스권을 깨고 상승하기 시작한 흐름이 나타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가 2000년 초반에 딱 그랬고요. 2007년 보시면은 역시나 잘 떨어지고 있다가 박스권 흐름을 깨고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고 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2007년 한 말쯤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보통 이런 구간에는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냥 일시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늘어난 거다, 이런 분석이 막 쏟아지면서 별로 걱정할 게 아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럴 때가 극점이에요. 항상 주식시장이 너무 좋고 모두가 앞으로 간다, 뭐 코스피 3천 4천 막 간다 이럴 때는 다들 정신을 잃고 앞으로 더 갈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고용지표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객관성이라는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게 해석을 해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경제지표들도 같이 보는 거죠. 소비라든가 생산, 고용, 투자 지표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인데 여기서 경기 둔화 변화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경제 지표들에서 과열이 나타나고 변곡점이 나타난다, 이런 지표가 나타난다면은 과감하게 주식을 줄이고 채권과 금, 뭐 달러 등을 늘리는 이런 포트폴리오, 즉 MDD, 최대 손실률을 낮추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변곡점이 나타났을 때 다른 경제 지표인 실업률 지표를 봤다고 하겠습니다. 자, 2000년 IT 버블 붕괴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직전에도 실업률이 계속 낮아졌다가 박스권에 머물죠. 그러다가 갑자기 실업률이 튀어오르는 경우 이게 발견이 되고요. 그 이후에 폭락이 왔죠. 마찬가지로 리먼 사태 이전에도 2007년쯤부터 해가지고 내려가던 실업률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2007년 말쯤에는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런 동일한 흐름. 아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기와 실업률이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기가 같죠. 자, 이렇게 실업률이 더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어떤 상태죠? 자연 실업률이라 그러죠.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취업을 못하고 노는 애들이 꼭 몇 퍼센트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얘네들마저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인플레이션만 심해지고 실업률은 더 떨어지지 않더라.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인데, 이런 자연 실업률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역시나 엄청나게 잘 오르고 좋습니다. 환호하고 난리가 나 있는데, 이렇게 실업률이 탁 튀어올라도 역시 주식시장이 너무나 좋아서 지금 돈 벌어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등, 뭐 이직이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등 역시나 별 걱정할 것 없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경제지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호황이긴 하지만 실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제품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면서 생산 설비 투자를 좀 줄이고 있고 뭐 재고도 줄여 나간다 이거죠. 이때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비숙련공부터 이렇게 정리를 시작해 나가고 계약을 맺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은 최대한 보수적인 생산과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다가올 폭락을 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미국의 실업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렇게 변곡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가 바로 극점, 즉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서 폭락을 대비하는 시점이다. 우린 이걸 알고 있다면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뉴스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이렇게 경제 지표를 통해서 실물 경제를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또 다수의 경제 지표들과 비교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히 현실을 바라보고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건데,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흐름은 맞아요. 근데 요거만 가지고 뭐 갑자기 변곡점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상에는 아무래도 2022년에도 뭐 고용시장 더 좋아지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이 그 이후에나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오미크론 이슈로 뉴스들은 굉장히 떠들썩하긴 한데, 고용시장은 지난 2020년 4월에 코로나 충격 때처럼 뭐 다 때려치고 집으로 막 숨어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까지 아니다, 이걸 경제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슬슬 오미크론 공포도 이제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녹아 들어가는 이런 시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연말에는 그저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년 연초에는 북클로징도 끝나고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다시 매도했던 게 들어오겠죠. 연초엔 이제 오미크론 공포도 서서히 잦아 들어가서 주가에 많이 녹여서 리스크가 아닌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연초에는 한번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하단에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이제 조금씩 계신데, 변화하는 경제지표와 이렇게 변화하는 산업지표에 맞게 이게 새롭게 매달 업데이트를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 달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5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경우에는 잊지 말고 꼭 메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